이번 시간은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회계의 개념에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재무상태는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죠. 재무상태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에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라고 그랬죠. 따라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손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가 무엇이냐? 보시면 경영활동에 대한 우리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정한 양식 이렇겠죠. 우리 기업에는 주주가 여러 명이 있어요. 하물며 삼성전자는 수십만 명의 주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주들한테 경영성과하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알리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기준해서 재무제표에 대한 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첫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 즉 기초는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기초에 회사의 재무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회사의 경영활동을 하겠죠. 경영활동을 통해서 기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겁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손익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결국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어떤 표현?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해요. 일정 기간에 경영성과를 제공하는 표가 손익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입금하고 출금을 나타내는 표예요. 결국 현금이 없으면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현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작성하는 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일정 기간에 영업 활동이 있고 투자 활동이 있고 재무 활동이 있어요. 영업 활동은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해갖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투자는 회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죠. 투자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는 회사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이러한 3가지 활동을 통해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런 3번하고 4번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전산회계 1급을 대비해서 우리 현금 흐름표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영업, 투자, 재무활동. 이것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세요. 계속 공부하면 이게 전산세무 1급까지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4번째 보시면 자본변동표가 있죠. 자본변동표 보시면 일정 기간에 대한 자본변동. 자본은 누구 겁니까?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십만 명인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주주가 하나인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변동표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기업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보통 개인기업은 주주가 1명입니다. 따라서 자본변동표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자본변동을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영활동을 통해서 기말에 우리 재무상태표가 작성되겠죠. 결국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렇게 4가지의 재무제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될 게 있는 게 우리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주석. 재무제표에 대한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 이렇게 있어요. 만약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는데 이 차입금이 은행에서 빌린 거하고 제2금융권 아니면 제3자 개인한테 빌린 금액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게 다 이자율이 틀려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차입금이 100억 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 뒤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주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석은 재무제표라는 거. 다만 주기라고 있어요. 주기. 요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손익계산서, 나중에 손익계산서 작성하다 보면 당기 순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정기가하고 비교하죠. 그렇게 표시하는 걸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기는 재무제표가 아니다.
주석은 재무제표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재무제표를 외우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우리 대차대조표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재무상태가 뭡니까? 자산부채. 자산부채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우리 만든 것이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상태인 자산과 부채,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라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봤던 겁니다. 이것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자산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왼쪽. 이것을 차변이라고 해요. 차변. 왼쪽은 차변. 그래서 차변이라는 표현 쓰고 오른쪽도 대변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회계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이렇게 있죠. 따라서 자산 보시면 회사의 자산을 보시면 뭐 토지도 있을 것이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빚품도 있을 것이고 현금도 있을 것이고 예금도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다 적는다고요? 왼쪽에다 적는다 이겁니다. 즉 차변. 그리고 오른쪽에는 대변해 갖고 부채 자본 이렇게 있죠. 결국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우리 부채를 무슨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타인 자본이라고 그랬죠. 타인 자본. 자본은 자기 자본.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조달해 갖고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고 있어요. 결국 이 자산 갖고 회사가 영업을 통해 갖고 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자산은 왼쪽,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왼쪽, 오른쪽은 부채, 자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중요한 것은 아까 보여줬죠? 기말, 즉 12월 31일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결산일, 보고기한 말, 재무상태표일 이렇게 표현했죠?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따라서 자산, 부채, 자본이 되는 거죠. 요 기본적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왼쪽은 차변이다. 오른쪽은 대변이다. 그래서 딱 봤을 적에 왼쪽이 차변이죠. 오른쪽이 대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교재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양식을 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일정 시점이니까 언제? 12월 31일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요거 회사명. 회사 제가 얘기했죠. 내고상사 이러면 개인 회사입니다. 만약 앞에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법인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현금 및 형성 자산, 자산이라는 거 알겠죠? 상품, 자산, 왼쪽에 적었어요. 비품, 자산, 건물, 자산. 그러니까 어디다 적었어요? 왼쪽에 적었다는 겁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죠? 어디다 적었어요? 오른쪽에 적었죠? 단기차입금, 부채죠? 어디서 적었어요? 오른쪽. 자본금, 어디서 적었어요? 오른쪽에 적었죠? 그러니까 여기 160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오게 돼 있어요. 결국 손익계산서에 5만 원이 온다 이거죠.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거 보세요.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는 동일합니다. 이게 회계의 대원칙이에요. 언제나 차변하고 대변은 동일한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반을 딱 나누면 좌우가 대칭해지 예쁘죠? 마찬가지로 회계도 왼쪽, 오른쪽 동일하다. 이것을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라고 그랬죠? 경영 성과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등식을 보도록 할게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도 될 수 있죠. 근데 총비용을 왼쪽에 두고 총수익을 어디에? 여기 우측으로 반겨보세요. 그러면 총비용 플러스 총이익
그 다음에 수익 이렇게 돼 있죠. 총수익. 결국 총수익을 오른쪽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왼쪽에 넣은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도 손익계산서도 차변, 대변을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은 차변이라고 그랬죠. 차변. 그리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 어떻게 총수익은 어디다 적어? 오른쪽에 적습니다. 총비용은 어디다 적어? 왼쪽에 적습니다. 결국 총수익에서 총비용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계산하면 순이익은 자동 계산되는 겁니다. 이게 손익계산서 양측이에요. 왼쪽은 비용 적고 오른쪽은 수익 적어요. 따라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면 이게 뭡니까? 이익 또는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일정 기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경영성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 또는 손실이죠. 만약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경영성과가 좋아진 거고 손실이 엄청나요. 그러면 경영성과가 아주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손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손익계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일정 기간. 그리고 회사명은 언제든지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인차료, 이자 비용 다 비용입니다. 비용. 그렇죠? 그리고 상품 매출 이것은 수익이죠. 그리고 이자 수익도 수익이죠. A에서 B를 차감하니까 당기순이익이 5만 원. 이게 재무상태표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위 원이 있죠. 우리 내구상사는 개인기업이니까 작아요. 근데 어떻게 큰 삼성전자가 보십시오. 만약 자산하면 이렇게 공이 몇 개입니까? 이거 세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없겠죠. 맨 처음에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3개씩 나눠서 콤마를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1, 10, 100, 1000만, 10만. 그 다음에 이것은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원으로 근데 삼성전자는 공부할 적에 이게 금액이 크니까 이걸 다 적을 수 없죠. 억 원 또는 100만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그래서 단위 원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해요.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성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무제표를 할 적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손익계산서 작성하고 12월 말에 재무상태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작성하는 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에 있던 당기순이익이 어디에 재무상태표에 반영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기초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차변 자산이죠. 2억 대변 부채 1억 자본금 1억 돼 있어요. 결국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영업활동을 했어요. 수익이 3억 매출이 3억 비용이 2억 그러면 이익이 1억 났어요. 경영성과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1억 원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어요. 결국 1년간의 경영성과가 우리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익계산서에 1억이 어디 반영된다고요? 여기 기말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거, 요 순이익이 이렇게 반영됩니다. 그렇죠? 요게 반영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초재무상태표에서 우리 1년간 경영성과를 더한 게 기말 재무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익이 여기 반영되는 거예요. 만약 손실도 마찬가지로 여기 반영돼 갖고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서 식을 아셔야 돼요. 기초자본 1억이죠. 자본은 기초자본. 그리고 당기순이익 1억이죠. 그러면 기말자본이 얼마 됐어요? 2억 원이 된 겁니다. 결국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당기순손익이 되는 겁니다. 기말자본이 얼마? 2억. 기초자본이 1억.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 1억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본에서 플러스 당기순손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 된다.
요 식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보여주는 식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세요. 지금 레고 상사의 12월 31일 현재 기말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기초 자산 총액이 500만 원, 기초 부채가 300만 원. 그러면 기말 자본 총액과 기말 부채 총액을 계산하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산 총액 800만 원, 비용 부채 총액 안 줬죠? 수익 총액 300만 원, 비용 총액 2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채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자본이 얼마? 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만 원. 결국 200만 원에서 지금 수익에서 비용하니까 얼마? 이익이 얼마 발생했어요? 우리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결국 기말 자본은 얼마? 200만 원에서 기초 자본에서 이익을 더하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말 자본은 300만 원이 된다는 거 계산할 수 있죠. 기말 자본이 300만 원 됐으니까 기말 자산 총액에서 기말 자본을 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채 총액이 되는 거죠. 부채 총액이 얼마? 500만 원이 된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초 재무상태표를 그려보시면 자산이 500만 원, 부채가 3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 기초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익하고 비용이 200만 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결국 기말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800만 원이라고 그랬죠? 800만 원. 그러면 요거 기초 자본에서 이익을 더하니까 기말 자본이 되는 거죠. 얼마? 우리 3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기말 부채 얼마? 500만 원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에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차감하면 단기 순손익이 된다는 거.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